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급격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어제 날짜로도 큰 폭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아줬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구간에 있냐면 여기 920원 라인 단가에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와준 속보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펀딩 비율도 양수로 전환되고 한 달간 미국 내 XRP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27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고 XRP는 지금 현재 상승력을 가져가면서 시총 4위를 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XRP 고래들은 총 공급량의 46%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XRP가 강세장을 이루기엔 긍정적인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그동안 하락 요인이었던 소송 리스크 모두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EDX 마켓에서 리플이 신규 상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리플의 단기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EDX 마켓 상장 관련한 이슈와 그리고 SEC의 합의 내용, 앞으로의 리플 전망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미국 통화감독청장이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기대하지만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 워싱턴 DC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자산의 토큰화는 자금과 증권의 이동을 정산하는 데 따르는 복잡한 위험에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토큰화는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자산이 거래되는 단계를 축소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리플과 연관이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최근 리플 기술 책임자죠. CTO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XRP 레저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 RWA란 현실 세계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과 부동산, 예술품과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여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위험성 있는 투자라고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바로 이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 시청장도 말했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나타냈다라는 것도 암호화폐는 투기적 이익에 대한 희망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사기와 해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 리플 레저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 나온다면 국제송금 기술과 더불어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기존 스위프트의 기술력보다 빠른 송금 시간과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물 자산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안전한 담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 증가로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은 전 세계 은행과 접촉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국제송금 기술에 대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송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펀더멘탈 소재로서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제이슨 프리드먼은 리플은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갈링하우스도 여러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가 어디로 갈지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채용하고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라면서 수익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도 보시면요. 오랜 기간 동안에 1달러 부근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점차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리플도 아마존과 같은 펀더멘탈과 비전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두고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우리 리플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매집 방법도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조정받으면서 올라가죠. 이런 고점 구간마다 비중 축소해 드릴 거고 저점일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갈 거고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단기 종목으로 인해서 시드 확보하셔서 우리 리플에 재투자해 나가신다면 더욱더 수익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자료를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리플이 EDX 마켓에 상장될 것이라는 상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 큰 상승폭을 만들어냈었지만 현재는 10월 31일 날짜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 상장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자마자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이 두바이에서 리플이 공인 암호화폐 목록에 추가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두바이의 공인 암호화폐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세 가지 종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았던 비트코인 캐시는 이 EDX 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죠.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는 XRP가 될 것이다 라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습니다. 이미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의 상장 폐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 자리를 XRP가 대체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졌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10월 31일 날짜로 EDX 마켓에서 사라졌고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은 이 두바이에서 이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라는 건 우연의 일치일 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SEC 상대로 한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서 EDX 마켓의 신규 상장으로 XRP가 유력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리플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만으로도 리플에겐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금융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즉 전 세계의 절반의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두바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바이에서 국제금융센터 이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라는 건 막대한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XRP가 트랜잭션이 증가하고 XRP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SEC와 리플은 지금 현재 합의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합의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리플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미국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여기 830원대 저항대를 뚫어줬고 현재는 여기 920원대의 매물대 소화시켜주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1달러의 도달은 그리 먼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1000원을 돌파해 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리플 매수 기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저점,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에서 저점 구간에 안전한 매수가 잡고 진입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리플과 SEC 간의 합의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 소송 원문인데요. 그 원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 여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SEC와 리플은 XRP의 기간 판매에 관련하여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 회의를 통해서 11월 9일까지 브리핑 일정을 제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11월 9일에는 그 합의건에 대한 브리핑 일정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9일 이전까지는 이 SEC와 합의금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원문에서 나와준 이 구제책이라는 건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EC가 최근에 리플에게 어떤 벌금을 요구했죠? 바로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리플은 SEC에게 2억 5천만 달러까지는 지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간 금액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큰 금액과 최저의 금액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금액으로 수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최대의 금액과 최저의 금액으로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간 단계 그 협상을 거쳐가면서 최적의 벌금을 책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의 속보를 보시면 친리플 변호사 또한 지금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지역 투자자들의 대상 판매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공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합의금은 7억 7천만 달러 미만의 합의금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난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서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SEC가 일부 승소를 했죠. 그리고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리플이 일부 승소를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 판매에 대한 합의금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금으로 마무리가 되면 2차 판매는 리플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리플의 소송은 완벽하게 끝이 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리플 CEO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뭘 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SEC와 소송이 끝나는 대로 IPO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까지 진행이 되면서 IPO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부분이 제기가 됐냐면 바로 11월 스웰 컨퍼런스에서 리플 IPO 발표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리플 합의 일정도 11월 9일까지 제출이 완료가 돼야 되죠. 만약에 합의가 착착착 진행이 되고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까지 진행이 되면 매우 좋겠지만 이 IPO 발표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11월 9일까지 SEC와 리플이 어떻게 합의금을 지금 책정을 하고 합의가 될지 이 부분인 겁니다. 만약 11월 스웰 컨퍼런스 행사에서 IPO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진행될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이 스웰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IPO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죠. 이 부분도 더해져서 리플의 상승력을 더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일 IPO 발표가 안 이뤄진다라고 하면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 현재 가격에서도 약간의 소폭 하락 흐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고 리플의 가격의 움직임이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리플 대응하셔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리플의 합의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SEC는 모든 소송에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에서까지 1심을 끌고 가서 패소 판결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소송 비용을 지출했죠. SEC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연패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더더욱 항소보단 합의를 통해서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리플 입장에서도 보시면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기회 비용을 날렸습니다.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합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양산은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아 합의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전에 SEC 전 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가 비증권이라고 인정을 받더라도 다른 토큰의 선례로 인용돼선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신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 역시 리플 승소에도 다른 토큰들의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아날리사 토레스 역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도 XRP만이 비증권으로 인정이 되는 셈이고 기간 판매에 대한 합의금만 마무리가 된다면 XRP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래소 내에서도 이 명확성을 가진 이 XRP가 EDX 마켓에 신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리플은 이제 단기적으로 1달러가 아닌 10달러 그 이상까지도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해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래들 보시면요. 10월 14일 날짜로는 총 공급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11월 6일 날짜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부분에서 27%에서 46%의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계속해서 25주 연속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요. 매주 기관들은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기관과 세력들이 이렇게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리플의 가격 폭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인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리플 이제 매수기에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